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먼저 염정차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로템 좋았는데 지금 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SL이 4%대 손실입니다. 다시금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자, 6월자 포트폴리오 이번엔 윤여민 이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좋았는데 지금 살짝 좀 주춤해진 사이에 제자리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 24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으로 지금 8명의 출연자분들 안에서 사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그 안에서의 탑5 종목입니다. 반정밀 소장의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굳건한 1위입니다. 32%의 상승률, 그리고 4위 자리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순위권에 올라오면서 대왕고래로 지금 탑5의 두 종목을 반정밀 소장이 올리고 있고요. 김성훈 이사의 카페24도 견조하고 윤여민 이사의 리가켄바이오가 3위로 치고 올라오는 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3개월의 레이스로 순위를 가르는 만큼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만나보시죠. 자, 두 분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염정차장은 한화오션을, 윤여민 이사는 퓨처캠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염정차장님의 한화오션, 오늘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퓨처캠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각각의 핵심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차장님, 최근에 한화오션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한화오션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과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컸었죠. 관련해서 미국 상선 그리고 구남 시장까지 또는 또 MRO 시장까지도 이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기회를 늘리고자 인수를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1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2분기도 흑자 전환, 연간 기준으로 3개년 만에 흑자 전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조선소의 인수 플러스 그리고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적과 재료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과 성장성으로 한화오션을 또 오늘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윤여민 이사. 요즘에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밀고 계신데 리가캠바이오에서 자, 이번에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도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주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주목을 하는 사람들만 또 주목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갖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이제 코스닥 2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이제 리가캠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를 이어서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좀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퓨처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FC705라는 그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돼서 좀 중국과 기술 수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상과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퓨처캠의 일단 일격 포인트를 짤막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각각의 매력을 들고 오신 만큼 두 분께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각각의 종목에 대한 매력 어필을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정 차장님부터 갈까요? 네. 염정 차장님, 퓨처캠의 임상과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 안에서 갖고 오셨는데 윤여민 이사님의 퓨처캠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네,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 셀트리온 같은 종목 대형주 중심으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소형 종목단도 최근에 바이오 대형주들의 흐름을 같이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와, 그리고 이런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좀 차트상으로는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변동성이 있기도 하죠,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변동성 있는 건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 이제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에 약간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좀 목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상한가가 나왔죠. 사실은 시장 자체가 힘들거나 혹은 뭐 섹터 자체가 좀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상한가에서 좀 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좀 계속 밀고 올라가고 오늘까지도 제가 볼 때는 상승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일단 섹터 전체에 좀 힘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다음 타자를 찾는 어떤 그러한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퓨처캠 같은 경우는 한번 5월 말에 한번 전고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좀 반등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좀 기대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솔직히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어떤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돌파 매물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더 후보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바이오주 대비 퓨처캠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좀 나뉨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술이전 관련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반대편에서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보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좀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4번째로 이제 펫CT와 관련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좀 개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을 때 조금 더 제가 볼 때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보는 어떤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알테오젠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이오 엄민용 애널에 또 커버하는 바이오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전립선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치매 관련한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퓨처캠이 한번 점프를 했고 지금 쉴 때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이오 전반적으로 물이 제대로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퓨처캠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가 또 염정차장의 한화오션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두 분 종목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성장보다는 경기 방어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에 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제 언급은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반도체나 바이오에 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엉덩이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그시 눌러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섹터 내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뭐 50일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 오션 같은 경우 주가 레벨이 조금 낮은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 고르기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무겁지 않느냐라는 질문이네요, 염정 차장님. 네,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은 중소형 쪽보다는 대형주의 흐름이 좀 더 강했던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사실 좀 무겁습니다.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 52주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조선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하나오션은 이번에 미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에 대한 첫 번째 선택으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 업종에 대한 어떤 무거움보다는 개별적인 좀 모멘텀으로 지금 하나오션을 좀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못 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 네. 정고점은 36,000원이었고, 물론 뭐
전고점 말고 작년 고점은 사실은 뭐 4만 원대까지도 갔었던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탄력성은 충분히 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조선사 전반적으로 복합 모멘텀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횡보하는 구간에 답답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의 관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미국 조선소 인수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 추가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길이 열리는 부분이 하나 이제 모멘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수한 조선소가 자본 잠식이라고 해서 좀 부담이 됐거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뭐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조선소였으면은 거기서 팔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이 괜찮을 수 있는지가 살짝 좀 우려는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번에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공동으로 지금 인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가 뭐 조선 쪽에서 이제 수주 나오는 부분에 사실 미국 시장은 조금 배제했었던 부분이 있죠. 네. 미국 쪽에서는 군함이라든지 뭐 항공, 또는 방산까지 이어지는 시장이 좀 크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자국 내에서 만드는 선박에 대한 어떤 결국은 또 이런 자국 내의 강화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쨌든 간에 시장을 좀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조선 인수한 업체 자체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규모가 좀 크지는 않은 조선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 선점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추가적으로 남은 현금으로 또 다른 또 M&A를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분 서로 더 여쭤보실 거 없으세요? 리스크적인 측면이나?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나는 부분- 실적 된다. 그렇죠. 결국은 또 이제 지금 6월 지나면 7월에는 실적 이야기 안 나올 수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지금은 실적주를 가져가는 게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뭐 연간 기준으로 지금 작년에 인수 후에 지속적으로 첫 연간 기준으로 흑자에 대한 기대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의 변동성이 사실은 조금은 좀 제한되면서 저는 추가적인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사실 바이오주가 많은 종목이 사실 이러긴 그렇죠. 합니다. 바이오 뭐 실적 네.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실적을 보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매출 성장세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지 또는 뭐 기술 이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국 국채금리 아니겠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못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상당히 좀 민감했던 섹터들인데 이 섹터들이 최근에 못 간 이유가 아무래도 수급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섹터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해지를 하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료품이라든지 뭐 화장품 혹은 뭐 이제 대왕고래 같은 테마로 몰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수급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국채 금리에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스위스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하방이 좀 더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부분의 모멘텀은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실적,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얼마 없습니다만 결국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내지는 발표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리각형 경영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제 제2의 어떤 리각형을 찾다 보니까 결국 퓨처캠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염정 차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실적주를 점점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근데 사실 실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차익 시절 나올 때 이제 다른 실적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퓨처캠을 지금 시점에서 보느냐에 대해서 또 물음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실적주보다 바이오에서 경쟁력 있는 퓨처캠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실적 관련돼서는 지금 어쨌든 발표가 나오고 또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숫자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수급에서 이제 트렌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섹터 자체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 섹터는 좀 충분히 봐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자체 모멘텀으로 지켜보자. 퓨처캠 제2의 리가캠 바이오를 꿈꾸면서 가지고 오셨고요. 염정 차장님은 실적 플러스 재료와 앞으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한화오션 지금 또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상방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지켜보자. 각각 배틀 종목으로 오늘 선정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두 종목 모두 좋고요. 두 분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니만큼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종목 겨루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염정 차장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최상위에는 GS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과 관련한 기대감 속 전거래일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1억 주를 넘어서면서 전거래일 대비 580% 넘게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번 주에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해운과 종합 물류업체들의 주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 동방의 거래량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영일만항 확장과 관련한 소식 속 영일만의 물류회사를 운영 중인 사실도 부각돼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주가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때일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상청이 장마 이후에도 폭염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습기와 같은 여름 관련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에 신일전자와 파세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 40조 원대 인도네시아 송전망 모멘텀 속 재룡 산업도 거래량이 오늘 높고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한중 NS도 거래량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 상장 당일인 오늘 급등을 보이는 듯 했지만 이전 상장에 따른 기준가 조정으로 주가가 상승 중인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최종 거래 가격 5만 5천 원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 중입니다. 네, 이외 100일 환자 급증과 관련해 급등을 보였던 국제약품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상위 올릭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 안과 전문 기업과 맺은 기술 이전 계약이 해지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 하한가 부근까지 급락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램도 급락 중인데요. 최근 급등에 따른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우려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하향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 하나기술과 엔캠의 약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하나기술은 3거래일째, 엔캠은 2거래일째 바람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급등을 보였던 GS도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면서 급등 이전 주가 수준까지 내려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면서 신저가를 경신한 T로보틱스 그리고 아미코젠도 이틀째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주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IS의 정재훈 이사와 오늘 이광무 파트너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거운 가운데 그나마 일부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선방이 눈에 띕니다. 그 중심에 LG 디스플레이 오후장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8%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LG 전자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정재훈 이사님,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탄력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어요? 우선은 뭐 바닥권역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좀 누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세게 눌렀는지 네. 아니면 그냥 살짝 누르고 있는지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우선 그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부터 시작을 해서 노트북이나 TV, 이제 소형, 중소형에서 대형까지도 이제 OLED 패널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TV 판매가 좀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큰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죠. 그건 바로 삼성 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에 있어서 이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고정된 부분들에 있어서 물량을 좀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도 아이패드가 OLED 패널을 좀 사용을 하죠. 아마 삼성 쪽보다는 LG 쪽에 있어서의 패널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기관 수급도 탄탄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의 강한 반등,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으로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반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구, 인테리어주들의 상승 속에 한샘도 오늘 9%대 상승입니다. 한샘이 오전 중에 VR가 발동된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한샘 이후에 현대리바트, 대림비엔코 그리고 퍼시스까지 관련한 종목들이 확산이 되면서 VR가 오후장 들어서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광 파트너님, 한샘을 필두로 한 가구, 인테리어주들 오늘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먼저 대표적으로 한샘에 대한 매수, 네. 매도 버튼 좀 결정을 해볼까요? 저는 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네네. 일단은 이제 특정한 이제 부동산 정책부터 해서 이제 내수시장 주택지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네. 좀 더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주말 사이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중간 배당 실제하는 기업들이 한 60개 정도 좀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한 기업이 한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4월 달에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는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중간 배당에 대한 성격으로 해서 이 종목이 좀 투출락이 올라왔다라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중간 배당에 대한 관련된 좀 테마적 흐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크게 네.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좀 크게 올라와 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밖에 이제 현대 리바트라든지 뭐 그밖에 이제 주택 지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좋긴 한데 좀 더 시세를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단기 움직임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샘을 비롯해서 현대리바트가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예상보다 실적 잘 나와서 그때 주가가 한번 뛰었고 그 이후엔 좀 조정을 받다가 중간 배당 이슈의 한샘 그 2분기 실적 기대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3분기에 또 계절적 비수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올 때 비중 조절에 대한 기회로 활용해보자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는 매도 버튼을 한샘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또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VR가 또 발동되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사이렌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하방 VR가 발동된 종목 풍원 정밀이 조금 전에 하방 VR 걸렸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는 조금 전에 상방 VR 발동됐습니다. 또 스킨앤스킨 화장품주 중에서는 스킨앤스킨이 1시 10분 지나서 상방 VR 발동됐고요. 또 한국내화와 조선내화도 상방 VR 발동됐는데요. 한국내화는 아무래도 조선내화 뒤를 이어서 상방 VR가 발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내화는 1시를 전후로 해서 두 번의 상방 VR 발동됐고요. 현재 22%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세진중공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다 할 큰 흐름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주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조선기자재 안에서 가장 좋은 흐름
흐름 보여줬던 세진중공업이 오후장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12시 30분경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고점 18%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태네요.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퍼시스 들고 왔습니다. 오늘 가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전장에는 한샘과 욕실자재 기업인 대림 비엔코가 상방 VI 걸렸고요. 현대 리바트는 VI는 걸리지 않았지만 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2시가 지나서는 퍼시스까지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현재는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천당 제약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25%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천당의 주가가 되려나 했지만 오늘 10시경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11시에는 하방 VI까지 발동됐는데요. 장중 12%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7%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에 비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파란불 켜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가 발동돼 사이렌 울린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또 강했던 이 종목은 오늘 또 하방 VI가 발동되면서 급락을 연출했는데요. 삼천당 제약,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급격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서 왜 이렇게 출렁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삼천당 제약과 또 지금 오후장 올라선 유한양행을 각각 여쭤보도록 하죠. 자, 삼천당 제약은 오를 때는 또 따라갈 수도 없게 오르다가 또 빠지면은 막상 손이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거든요. 오늘의 출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 또 소식이 좀 전해졌던 부분들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었죠. 600억 규모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 가격 자체가, 처분 가격 자체가.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대감에 따른 이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13만 원짜리대를 살짝 하회했었어요. 14만 원짜리대를. 그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게 된다라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비소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8월 달에 결과가 좀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실적도 사실 삼천당 제약보다는 유한양행이 조금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천당 제약보다는 유한양행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4만 원 선을 지지한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삼천당 제약 일단 많이 오른 데 따른 변동성 좀 감안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반대로 오후자 급격하게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유한양행은 여기는 실적도 받쳐내주고 있고 또 FDA라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각각의 다른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볼까요? 신규 상장주의 러쉬, 그 안에서 최근에 주가 꿈틀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드위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은 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여기도 장중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SK가스 그 복합발전소 이슈에 2대 주주로 SK가스가 있다 보니 전력 수요 관리 업체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고 지금 전력주로서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도 신규 상장주라는 점,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눈여겨봐도 되는 흐름인지 이완 파트너님 매수 매도 버튼 어떤 버튼이죠? 저는 매수입니다. 매수인가요?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신규주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주라는 것이 좀 가장 큰 악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도 좀 확인하셨겠지만은 젠스망이 이 전력
전력망 관련된 네. 유틸리티 기업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이런 쉐어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수요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그리드 위즈가 상당한 큰 지분율을 네.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라면서요. 네, 뭐 일단은 뭐 반은 이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저는 더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뭐 북미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전력 수요 관리라든지 전력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크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전력 공급에 앞으로 좀 더 큰 게 이제 과열된다라면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역할은 좀 커지지 않을까. 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정부에서 서해와 또 동해를 잇는 그런 전력망 건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북미와 같은 전력 쉐어링에 대한 사업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신규주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 에너지 갈등,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과잉 공급을 좀 제재하는 미국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거든요.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종목에도 좀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단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더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함께 동반되면서 상승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탄력이 아직 남아 있을 것 같다. 네. 거래 회전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관리 수요 업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오늘 좀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매수에 대한 기회로 그리드 위즈에 대해서는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네, 임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께서 60초 동안 핵심 포인트를 싹 쏟아내주시는 시간인데요. 왜 내가 이 종목을 미래 임급종으로 보는지 핵심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재훈 이사님, 오늘의 종목 기대가 되네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60초 들어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선 우주항공 쪽 섹터와 방산 섹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위성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을 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주잔고가 약 한 3,300억 정도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4월 달에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 계약이 다시 또 체결이 됐죠. 1,100억 규모입니다. 네. 그러면 4천억이 넘는 수주잔고죠. 역대 최고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보면 충분히 네.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트레가의 지금 추세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힘을 응집하는 것인지 일단 모멘텀 긍정적으로 또 봐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광무 파트너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는 또 어떤 종목일지 정말 두 분의 종목이 임급종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60초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오셈 준비했습니다. 아우, 네. 오늘 좋아요. 오늘 반등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오셈은 이번 주에 한번 이벤트를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아마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향방이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은 아마도 이제 디램하고요. 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HBM 이야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론의 낸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갈 겁니다. 낸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한번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에 대한 수요는 결국은 SSD에 대한 사업인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때문에 SS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SD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을 거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SSD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네오셈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훈풍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이 기업이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또 CXL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오늘 일부 종목들도 꿈틀대고 있는데 오늘의 장대 양봉을 긍정적으로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오셈과 세트레가의 흐름 같이 지켜봐 주시죠. 두 분과는 인급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재훈 이사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